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노치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강은 분노치료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노치료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3과와 4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분노치료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자꾸만 쌓이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내 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민성 질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잘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인식하기.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분노 행동, 화를 내서 폭발한다든지 싸우려고 덤벼든다든지 이런 행동은 일단 좀 자제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을 말로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네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이렇게 5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인식하기인데요. 분노의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참고 억압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혼란과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분노 사건이 있을 때,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아니면 불안한 건지, 이런 감정,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스스로 굉장한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다가 이제 화를 낸다든지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또 문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좀 이렇게 일이 많거나 또 몸이 힘들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좀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저에게 요청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좀 싸납게,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고 좀 공격적인 반응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최대한 내가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거죠. 피곤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려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좀 쉬는 시간을 가져서 좀 컨디션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다른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나, 응? 쫀쫀하게 이렇게 하면서 분노 감정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이든 다른 사람의 분노이든 이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것을 다루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분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분노 행동은 참는 겁니다. 분노 행동은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을 조금 컴다운, 가라앉히고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잔뜩 올라와 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나의 분노를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크기, 내가 지금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게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어떤 사건이나 상처로 인해서 지금 분노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온 건지,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자유롭게 표현하기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감정을 한번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참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하는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도 내 마음을 위로하셔서 도움이 되지만 내 스스로도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는지를 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한데 책에 보시면 나의 분노일지 기록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사건,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는가, 화난 이유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감정이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명확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저의 사례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을 미루고 계속 내가 체크하고 점검을 해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나에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힘든 거는 본인이거든요. 당사자가 제일 힘든 일인데 이거 왜 도대체 해결을 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의 감정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물어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의 감정이 한편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무릎 꿇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그냥 말로 따다다다닥 공격을 해가지고 항복을 딱 하게 하고 싶은 이런 악한 이런 마음도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이 또 느껴졌습니다. 자,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아니 제정신인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은 아니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다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그분에게 좀 화가 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즉각적으로 분노를 그 사람에게 만나서 표현하고 막 화를 쏟아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단계가 뭐죠? 분노 행동을 자제하는 거니까 일단 좀 자제했어요. 그리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도대체 그분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유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일 처리를 계속 한다면 그분 자신이 일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신뢰를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저 이제 감정을 좀 많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원인을 찾아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이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좀 귀찮았다.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뭐 귀찮을 수 있죠.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일이 많아서 이것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이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빨리 접수하고 빨리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분명히 이제 깨닫고 돌이키는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일을 잘했을까? 그 문제는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안에 수동 공격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수동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억압, 수동 공격, 적극 공격. 근데 이분이 이제 수동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 공격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부모가 너무 센 부모일 때,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부모를 꺾을 수 없을 때 수동 공격을 하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네 했다가 뒤에서 안 하는 거죠. 이분이 엄마가 너무 세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그래서 얌전히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딱 해서 엄마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이런 수동 공격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크게도 안 해요. 슬쩍 하면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심한 복수 해봤자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이 뭐냐? 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부담이 있고 내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고 잘 도움을 요청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많이 훈련받으시고 성숙한 분이라서 대화가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분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화가 났는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잘 행동을 바로 즉시 옮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잘 정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분노의 원인을 찾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핵심 신념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찾아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왜곡된 지각, 다시 말해서 오해가 있거나 어떤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럴 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핵심 신념은 뭘까요? 나는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계속 수고하도록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부려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의 핵심 신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다 알아야 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진심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런 밑바닥에 있는 핵심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은 굉장히 사실은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진심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먼저 적절하게 나의 진심, 내 마음,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칭찬이나 어떤 보상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에게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참 나 뜨거운 것 같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원하면 어떻게 칭찬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나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화가 더 나겠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인가?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진심은 이런 거였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참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부터는 내가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왜곡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비합리적인 나의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분노하게 되는 원인은 시각 차이에서 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분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제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음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방이 지저분해지고 또 집안을 청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정신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렇게 과거에 살아온 맥락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아내는 열심히 음식하느라고 지금 주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남편은 딱 집에 왔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있는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집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남편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가? 이렇게 이제 서로 시각 차이 때문에 오는 분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요즘 MBTI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남편은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행 갈 때 굉장히 갈등이 되겠죠? 아내는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어디에 갈지, 그다음에 음식은 무엇을 먹을지, 옷은 어떤 걸 입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준비할 때. 그냥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는가. 떠나는 날까지도 짐을 싸지 않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아내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내가 나를 들들 볶나 하면서 또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시각 차이, 서로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잘 몰라서 화를 내는 거죠. 그릇이 쨍그랑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그릇을 깰 사람은 어린 자녀밖에 없다. 무조건 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깨뜨릴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화가 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내가 잘 몰라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건지 하고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고 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각의 차이나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분노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분노의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곡된 지각, 그 첫 번째 원인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지각에서 오는 분노는 내 근본적인 이 핵심 신념, 나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분노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도 이게 속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핵심 신념을 잘 찾아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4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자,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분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분노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것을 놓아주는 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나의 감정을 다 놓아버리는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상대를 놓아주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감정의 지옥에서 내가 스스로 해방되게 하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미숙함 또는 실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나는 용서하겠다, 놓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화해를 하려고 할 때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나도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고 용서해야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막 혼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분노 치료의 과정 5가지 단계죠. 분노를 인식하고 분노 행동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표현하되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5과에서 더 다루고요. 분노의 원인, 이 핵심 감정, 핵심 신념에 대해서는 이제 4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자신의 경우를 적용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